안녕하세요, 블루샤입니다. 오늘은 수원과 울산 리뷰를 해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요약 보시겠습니다. 4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수원과 울산의 경기에서 수원이 울산을 3대 0으로 대파했습니다. 먼저 수원의 점유율이 극도로 낮았던 경기로 볼 수 있고요. 양팀 스탯은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선발 명단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수원의 특이사항으로는 수원의 부주장 민상기가 복귀했습니다. 딱 한 달 만에 리그 복귀입니다. 또한 김건희가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울산은 서울전하고 라인업을 거의 비슷하게 갖고 나왔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강윤구까지 선발로 넣어서 U22를 2명 가용하고 후반에 추가적인 공격을 하겠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저는 평소 울산에는 축구 도사들이 많이 뛴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몇몇 선수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수원의 경우 주중에 FA컵을 치렀지만 주전급은 강현묵을 제외하고 모두 휴식을 취했고 울산은 FA컵이 없어서 휴식을 취한 만큼 풀 전력으로 맞는 경기였습니다. 클럽 월드컵 때부터 지금까지 경기를 봐오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울산은 꾸준하게 제로톱을 이용하는 팀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울산은 리그의 득점왕을 잃었고 새로운 형태의 공격을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전방 원톱인 김지현은 항상 수비를 달고 미드필더진까지 내려옵니다. 이때 수비진으로 잠깐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발빠른 윙들이 전방을 침투하는 형태의 모습이 자주 발생됩니다. 이 상황에서 소위 축구도사로 구성된 중앙 미드필더진이 패스를 넣어주면서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수비가 안으로 들어오면 기동력이 좋은 풀백들이 빈 공간으로 추가 공격을 하고 계속적으로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는 4-1-4-1이나 4-2-3-1, 4-4-2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톱 공격수는 가짜 공격수이기에 예전 주니어처럼 박스 안에서 골을 집중해서 넣을 환경이 아니라는 것과 반대급부로 윙어의 골 발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울산 공격에 대한 수원의 대응은 서울전하고 흡사했습니다. 수원의 경우 일단 라인을 밑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이 비는 공간은 빨간 네모의 공간입니다. 이 지역에 볼이 들어가게 되면 어찌됐든 3명의 미들이 연쇄적으로 많은 공간을 뛰어내려와서 막아야 합니다. 여기서 수원은 원두재의 빌드업을 막기 위해 투톱이 노력을 합니다. 한 명은 센터백에서 원두재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려고 노력을 하고 한 명은 원두재가 볼 잡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원두재가 볼을 잡더라도 최대한 중앙선에서 먼 공간으로 잡게 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울산은 빨간 원 안으로 패스 전개를 빠르게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즉 수원의 수비진을 똥개훈련시키지 못했습니다. 최근 수원은 세피스 득점력이 좋습니다. 이전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쾌조의 킥감을 보여주는 이기재를 앞세워서 예리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 13분 이기재의 왼발킥이 수비벽과 키퍼 사이에 절묘하게 떨어지면서 김건희가 쉽게 헤딩골을 넣습니다. 울산으로서는 조현우의 판단이 아쉬울 뻔도 하지만 그만큼 최근 이기재의 킥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선제 실점을 당한 울산으로서는 분위기를 잡기 위해 빠른 교체를 단행합니다. U22인 김민준과 강영구를 교체하고 국대인 이동준, 김인성이 들어갑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부터 전쟁이야 하는 울산의 선전포고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울산의 어린 윙들은 경기에서 자신을 보여줄 시간이 부족했고 빠른 스피드로 뒷공간을 침투하는 스타일이 아님에도 팀에서 맞춰서 뛰다가 교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울산은 공을 많이 점유를 하지만 위협적 기회에는 원두재가 자유로웠던 단 한 번이었고 공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홍철의 얼리 크로스에 의존하며 전반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후반 시작하며 위협적인 모습으로 코너킥을 얻은 수원은 두 번째 골도 세피스로 만들어냅니다. 이기재의 코너킥을 조현우가 펀칭을 했지만 강현묵은 바로 중거리 슛으로 골을 넣습니다. 다급해진 울산은 점점 전방 압박과 공격의 빈틈이 보였고 공간이 넓다 보니 세컨볼 싸움에서 수원에게 지고 역습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울산은 62분, 68분에 잇따라 선수 교체를 합니다. 다른 선수보다 힌터 제어가 가장 눈에 띄는 교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원은 제공권이 좋은 공격수를 막는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힌터제어가 제공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경우 수원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그가 보여준 경기력은 썩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버텨주는 것 정도만 가능한 선수로 보였습니다. 울산은 공격을 하러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김성준이 압박을 하는 강영북에게 볼을 뺏긴 후 역습으로 추가 실점을 하게 됩니다. 어리지만 공간을 정말 잘 이해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역습이었습니다. 상대의 노련한 센터백들이 스위칭이 안되어 허둥지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수원은 부상자가 발생하여 선수 교체를 모두 했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프리킥을 내줘 홍철의 위협적인 3연 프리킥을 맞고 더 이상 양팀 득점 없이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데이터를 정리해보고 경기를 추론해보려고 합니다. 양팀 유효 슈팅과 피유효 슈팅을 보면 수원이 평소보다 위협적 슈팅을 더 많이 하고 덜 허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비 지표에서 보시듯이 울산이 꾸준한 공격을 했기에 수원의 지표들이 올라갔지만 울산의 공격은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의 경우 적절한 휴식으로 인해 선수단의 컨디션이 대체로 좋아 보였고 인상기 복귀 효과를 크게 봤습니다. 라인을 올리는 속도나 제공권 싸움, 좌우 롱패스 전개 등 자신의 존재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점유율은 떨어지지만 3득점을 하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반적으로 약한 전력인 만큼 선수비 후 역습으로 나가는 팀 컨셉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게 잘 풀린 경기였지만 한석종과 김건희의 부상은 아쉽습니다. 두 선수 모두 체력에 빠진 후 나온 부상이라고 보는데 김건희의 경우 조금만 빨리 교체해줬으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울산은 지난 라운드까지 실점이 고작 6점, 평균 0.67밖에 안되는 팀이었지만 3실점을 하며 예상 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독하게 안 풀린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방에서 골을 못 넣어서 패배했다는 평이 있지만 전술적으로는 원톱이 골을 넣기 유리한 전술은 아니기에 좀 더 고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위기라고 얘기하는 홍명보 감독의 해결책은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경기는 6점짜리 엄청 큰 경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와 별개로 그동안 메탄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사과드립니다. 울산도 유스가 굉장히 좋은 팀으로 알고 있는데 핵심 코어 유스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네요.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